그냥 닫자마자 이 먼저 기준선보다 얘가 더 엄청 빨개지네요. 아기가 아주 존재감을 뿜뿜 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요즘에 입맛도 너무 변하고 입이 계속 항생제 먹을 때 입 쓴 것처럼 입맛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뭘 먹어도 약간 입이 약간 쓴 느낌? 입덧이 엄청 심하진 않은데 속이 계속 느글느글느글느글 막 이런 느낌이라 불닭볶음면이 너무 땡겨가지고 라면을 안 먹어야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끓였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번 주에 조금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여드름을 짜가지고 크림을 발라놓은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어제부터 그냥 살짝 피비침이 약간 있는 거예요. 임신 중 피비침 이런 게 검색어로 되게 많은데 저는 피비침이 없길래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 통증만 계속 있고 나는 피비침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시야를 하고 나면 팬티에 아주 약간 생리 다 진짜 완전 다 끝날 때 생리 7일째 8일째 막 이때 되면은 막 진짜 되게 살짝 묻는 정도 있잖아요. 시야하고 티슈에는 묻지 않나는데 이렇게 팬티에 살짝 묻는 정도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즘에 혹시나 이제 피가 나올까봐 일부러 밝은색 속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금방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약간 갈색 혈 같이 살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해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놨어요, 병원에다가. 어제 또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수영을 가려고 이제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이제 시야를 하고 딱 보니까 오늘은 조금 약간 핑크색, 되게 연한 핑크색 빛으로 이렇게 시야할 때 이렇게 휴지에 살짝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또 얘기를 했죠.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오늘 또 피가 나왔어. 근데 오늘은 피 색깔이 조금 달라라고 했더니 그래서 오늘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월요일이라서. 그랬더니 주사제 같은 약을 하나 우선 아직은 맞을 거는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우선 처방을 해줄 테니 갖고 있어라 라고 해서 주사제랑 그다음에 항생제 이렇게 두 개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 두 개 다 지금 아직 먹지는 말고 뭐 조금 더 이제 뭐 확인을 해봐야 되나 봐요. 아니면은 증상이 뭔가 피가 더 확실하게 뭐 쏟아지거나 막 이렇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아직 그 초음파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여서 우선은 완전 눕눕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몸이 피곤하면 절대 안 된다고. 오늘부터는 진짜 완전 눕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포토샵 작업을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딱 작업을 시작하려고 앉으면 시작한 건 끝을 좀 내야지 딱 이렇게 마음이 편한 스타일이라서 몇 시간이고 그게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성격을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타이머 같은 거 딱 맞춰놓고 한 30분마다 한 번씩 한번 이렇게 10분씩 바로 누워있을 수 있게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놓는 게 좋다라고 여러 의사 선생님들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1시간에 한 번씩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막 증상이 이러니까 한 30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한 번씩 조금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누워서 쉬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몸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그렇다고 일을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임신이 참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오늘 여러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태몽을 주변에 꾼 사람도 없고 저희 엄마도 요번에는 태몽 꿨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태몽을 안 꿨고 남편한테 또 혹시 뭐 꿈 같은 거 꿨어? 그랬더니 꿈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태몽을 꾼 것 같아요. 길을 가고 있는데 고양이가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어떤 하얀 고양이랑 렉돌인 것 같아요. 렉돌. 흰색에 눈 되게 예쁜 고양이 있죠. 눈 색깔 되게 보석같이 예쁜데 여기 귀랑 귀에만 이렇게 귀 끝에만 이렇게 밝은 갈색으로 되고 온몸 전체가 되게 하얗고 털도 풍성한 이렇게 하얀 고양이가 벵갈 고양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싸우지 마 막 이렇게 말리다가
얘를 흰 고양이를 이렇게 잡아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벵가를 물고 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놔 이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벵가를 어떻게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되게 잘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겨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너 아프지, 우리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근데 집에 딱 데려오니까 저희 집에 심바라고 저희 키우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혹시 심바랑 싸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선 고양이를 이렇게 내려놓고 나서 이렇게 봤는데 남자 고양이인 거예요. 그래서 수컷 고양이라서, 혹시 저희 심바도 수컷이거든요. 그래서 수컷끼리니까 막 영역 싸움 하느라고 좀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제가 저희 예전에 되게 큰 케이지를 하나 사놨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케이지를 제가 꺼내가지고 데려온 그 벵갈 고양이를 너 여기에 잠깐 있어, 심바 아저씨랑 이렇게 적응할 때까지 잘 여기 안에 있어 라고 하고 이렇게 케이지에 딱 넣어놓는 딱 그 꿈을 꿨거든요. 근데 벵갈이 너무 얌전하고 그냥 이렇게 안겨있는 꿈이어서 고양이 꿈을 꾸고 이렇게 딱 바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보느라고. 근데 고양이 꿈이 태몽인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뭐 하얀 고양이인 경우에는 보통 저는 하얀 고양이 꿈꾸고 딸 낳았어요 뭐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 남편 시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저희 남편 태몽이 고양이 꿈이었대요 하고, 또 고양이 꿈이 남자 아이인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쟤 수컷이야 라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아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게 태몽이었나 싶기도 하고. 제 태몽은 물고기였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태명을 잘 지은 거 같네. 저희 태명을 바다라고 지었거든요. 태몽이 또 물고기였었고 우리 아이의 태명은 바다고 그렇네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런저런 아주 큰 막 빅 이벤트는 아니지만 좀 이런저런 사소한 이벤트들이 조금 막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또 며칠 전에 막 식은땀 나면서 막 어지럽고 막 이랬던 일도 있었고 해서 참 임신을 이렇게 평탄하게 유지하는 게 진짜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제가 또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는 40이니까 이게 노산이죠. 아주 노산이죠. 아주 노산인 상태라서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명상하고 요가하면서 호흡 잘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 잘 받지 않게, 그리고 몸 힘들지 않게 하는 거, 그거 신경을 이렇게 잘 쓰면서 불닭볶음면을 지금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임신 5주 차고요. 이제 5주 후반 거의 다 돼가요. 네이버에 임신 주수 계산기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솔직히 아직 초음파를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저의 주수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통 네이버 주수 계산기로 많이 계산을 하시니까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 생리, 그 다음에 오늘 기준점으로 하고 싶은 날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생리일이었던 6월 25일 기준일을 오늘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5주 4일 차네요. 네이버 주수 계산기로는 5주 4일 차로 나오고, 그리고 제가 생리 주기를 계속 기록했던 글로우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거는 유료 앱인데 제가 거의 한 90유로 가까이, 89유로인가? 거의 90유로를 가까이, 좀 굉장히 고금이죠, 어플 치고는. 근데 여러 가지 그 안에 그 커뮤니티들에서 여러분들과 정보도 나눌 수 있고, 우리나라의 약간 카페 같은 개념? 그게 이 앱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수 계산하기도 괜찮고, 배란일도 딱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그런 앱이어서 잘 사용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 배란일이 몸 컨디션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어플만 사용하다가 이게 조금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고 계속 있으니까 이게 맞나 싶어서 이제 그 배란일 테스트기, 소변으로 하는 이제 그거로 사용했더니 그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어플로 사용하시는 뭐 생리 어플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생리 어플에 나오는 배란일, 그거를 뭐 일주일 정도 기간이라고 나오잖아요, 어플 중에. 그런 거 뭐 기간 정도는 참고를 하시되, 정확한 날짜는 뭐 병원에 가서 보시거나, 근데 여기는 병원에 가서 그 날짜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뭐 이렇게 예약을 잡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는 그 소변으로 하는 배란입 테스트기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저는 효과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앱은 플로우라는 요 앱이에요. 요 앱을 생리 날짜 기록하는 걸로 사용을 했다가 이제 아기가 생기면서 여기와 연동된 이제 요 앱까지 다운을 받아서 이제 아기를 만드는 이제 그런 정보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앱에 의하면 저는 5주 5일 차입니다. 그래서 하루 날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확한 날짜는 다음 주 딱 일주일 뒤네요. 딱 일주일 뒤에 이제 초음파가 예약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제 정확한 저의 주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입덧을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증상이 솔직히 배 쌀쌀 아픈 거, 그리고 잠 중간에 낮잠 안 자면 몸이 갑자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막 배가 너무 아파지고 막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좀 잘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지금 평상시에는 청소하고 막 이럴 때 빼고는 진짜 거의 포토샵하고 막 이럴 때 빼고는 지금 거의 누워 있거든요. 낮에 요즘에 너무 덥고 하니까 일하느라고 이제 컴퓨터 앞에 너무 앉아 있으면 또 몸에 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낮 시간 더울 때는 그냥 좀 이렇게 누워서 쉬고 조금 해가 진력쯤 될 쯤 이제 포토샵 작업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조금 고정 작업의 속도가 안 나고 있어서 너무 고객님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5주 되면서 좀 느꼈던 게 있어요. 보통 빨리 알게 되면 4주, 뭐 3주 차에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주 차에도 막 그 임신 그 테스트기를 해보면은 막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4주 2일차인가? 4주 차 때 어쨌든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임신 사실을. 나름 빨리 알게 된 거였는데 여러분 임신 테스트기 하실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세요. 오히려 저는 이제 피검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피검사 수치가 되게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검사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이틀 혹은 4일 간격으로 이렇게 피검사를 다시 해오세요 이제 하는 그 사이에 뭔가 너무 증상이 없어가지고 아기가 잘 붙어있는 게 맞나 그렇게 궁금하고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스트립으로 된 이렇게 얇은 거 있잖아요. 그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아주 잘 찰떡같이 잘 붙어있어졌었어요. 이렇게 줄로 나오는 임신 테스트기보다 미국 사시는 분들 보니까 임신이면 프레그넌트라고 나오고 임신이 아니면 not pregnant라고 나오는 그 소변 테스트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프레그넌트라고 써있는 걸 이렇게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얘를 주문을 해가지고 요 클리어블루라는 요거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임신이면 이렇게 프레그넌트라고 나오고 임신이 아니면 not pregnant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얘가 조금 배송이 늦게 와가지고 배송이 조금 늦다 보니까 이미 피검사를 하고 막 진행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피검사를 하는데 굳이 임신 테스트기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안 하고 놔뒀는데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또 이제 정보를 찾아보니까 임신 테스트기가 너무 그 피검사의 수치가 높으면 농도가 너무 높으면 이게 또 아예 검사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뭐 후크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 찾아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이 프레그넌트 이 클리어 블루 이거를 못했어요. 저는 이걸 기념으로 갖고 있고 싶었거든요. 저는 꾸준히 어느 한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임신 테스트기랑 우리 아기 첫째 아이니까 좀 기록에 대한 거를 계속 갖고 있고 싶었어서 요 프레그넌트 이거를 샀는데 요거를 못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임신 테스트기 뭐 돈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뭐 우리 아기한테 쓰는 돈인데 몇천 원이 뭐 대수겠어요. 하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그 임신 테스트기로 뭔가 막 가슴 졸이고 막 행복해하고 요거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되게 딱 몇 주 안 되더라고요. 한 1, 2주? 뭐 사람마다 기간 차이가 있겠지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도 안 되는 그 기간에 딱 그게 딱 끝나더라고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한 줄이 임신이야, 두 줄이 임신이야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남편한테 딱 보여줬을 때도 남편이 뭔가 이게 막 계획된 임신이거나 막 이렇게 같이 공부가 된 상태가 아니라 진짜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딱 이렇게 찾아온 아기거나 그래서 이게 뭔가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면 한 줄이 임신이야, 두 줄이 임신이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가끔씩 이제 인밍아웃 하는 브이로그들 같은 거 보니까
어머님한테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야, 이게 한 줄 임신이야, 두 줄 임신이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무 오래됐었고 임신하신 지. 또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테스트기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 줄 임신인지 두 줄 임신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프레그넌트라고 딱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과일은 지금 살고 이렇게 먹었고, 복숭아랑 키위 이렇게 하나 먹으려고요. 좀 간식을 조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밥을 먹기는 배가 고프진 않아서. 오늘 일본 고객님이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요쿠모쿠? 이게 되게 유명한 건가 봐요. 약간 버터링 쿠키 맛이 나는 되게 맛있는 쿠키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런 쿠키 맛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이렇게 스틱으로 됐는데 여기 처음에 시가렛이라고 써있어가지고 남편이 놀랐는데 쿠키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마요미상. 오늘은 어플상으로 6주 차에 이제 딱 들어가는 날인데, 어제 밤에 새벽에 진짜 갑자기 이렇게 누워도 배가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배가 아프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게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배에 누가 고춧가루 확 풀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장에다가 되게 매운 캡사이신 고춧가루를 이렇게 확 풀어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되게 자궁에? 약간 그런 느낌이 막 배가 되게 매운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배가 막 너무 아픈 거야. 막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고. 그래서 약간 응가가 계속 약간 살짝 요즘에 이렇게 토끼똥처럼 딱 시원하게 변을 잘 못 보는 상태라서 이게 임신하면 변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도 했어서 혹시나 하고 약간 항상 이렇게 약간 응가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약간 이렇게 막혀있는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우선 화장실에 갔어요. 변기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확 나면서 막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서 이대로 앉아있다가 이렇게 꼬꾸라질 것 같아가지고 다시 벽을 잘 짚고 와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엎드리고 누워있었어요. 이렇게 요 쿠션 2개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약간 하늘로 엉덩이를 살짝 들고 이렇게 하고 좀 약간 진정을 하려고 이렇게 나 열이 나네? 진짜 기초 체온이 높아지긴 하는 거야. 약간 열이 나네? 그래가지고 산만해 오늘. 그랬더니 그 약간 식은땀 나고 막 약간 어질어질한 게 조금 진정이 되길래, 그러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엎드려 있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다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응가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서 정말 토끼똥을 몇 방울을 이렇게 해결을 하고 다시 이렇게 누우니까 다행히 아까처럼 막 배가 너무 아픈 그게 조금 덜 하더라고요. 어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을 조금 설쳤어요. 그게 한 새벽 2시 반 정도였는데 무서워가지고 혹시나 이게 피가 나오는 게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유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해서 혹시나 피가 나올까봐 되게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도 한 6시 조금 안 돼가지고 화장실 쉬어하러 화장실 가서 보니까 뭐 피가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아침에 그 시간대 딱 일어나면 원래 속이 좀 약간 차 멀미 이제 막 시작할 때쯤에 막 약간 이런 느낌 아세요? 약간 차 멀미가 이제 막 시작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약간 속이 쓰리면서 약간 아주 약간 메스꺼운 느낌? 저는 아직까지는 입덧이 되게 심하지는 않아서, 이러다가 근데 여러분 임신 초기 때 입덧이 없다가 임신 중기 때 입덧이 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차라리 초기 때 조금 하고 끝나는 게 낫지. 임신 중기 때는 이제 몸도 무거워지고 몸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때 입덧이 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입덧이 아직은 다행히도 안 와서. 근데 그 메슥메슥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증상이. 그리고 배도 원래 이렇게 숨을 크게 쉬면서 복식호흡하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서 숨을 이제 복식호흡을 하면 이렇게 배가 살짝 땡기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자고 일어났거든요. 한 9시쯤 다시 일어나니까 일어날 때쯤에 이미 속이 또 조금 메슥메슥하고 배는 어제 그렇게 한 번은 완전 빡 아픈 이유는 배 쌀쌀하는 거는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어제 뭔가 자궁이 갑자기 훅 커졌나 그 새벽에? 진짜 자궁 그 왼쪽 있는 부분이 고기만 이렇게 터질 것처럼 이렇게 빵빵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그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배가 둥그렇게 나와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 되는 느낌? 이렇게 된 느낌? 느낌상, 체감상. 만져보면 왼쪽이 되게 딱딱한 거예요. 오른쪽이 살짝 거기에 비해서는 몰캉몰캉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뭐 자궁이 커지는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막 정보를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하니까 어쨌든 피가 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유산의 증상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남편한테 오전에 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남편이 되게 놀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이 되게 피 났어? 물어보더라고요. 피 안 나왔어. 그랬더니 피 안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막 오늘이라도 초음파를 보러 가야 되나 얘기가 잘 있나 확인을 해야 되나 어떻게 급하다고 막 이런 증상을 얘기하면 해주지 않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오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한 3시 다 돼가거든요. 5주차부터 계속 느끼는 증상은 그냥 아주 약한 강도의 참을미? 그거를 하루 종일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뭔가 속이 더부룩해서 만약에 이런 느낌을 느껴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 표현이 저한테는 지금 제 증상에는 더 정확한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뭔가 밥을 먹고 졸려서 그냥 바로 소화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을 때의 속 더부룩함? 쓰림과 그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쭉 가는 느낌? 그 느낌이에요. 아직까지 막 토덧을 하거나 막 뭐 음식 냄새 맡으면 막 우악하는 약간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임신하신 분들 뭐 이렇게 브이로그 같은 거 보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뭐 모든 음식 먹는다고 우악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발 저는 토덧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너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어떡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엄마 싸줬던 김치도 있고 김치찌개 해먹고 된장찌개 해먹고 뭐 이렇게 미역국도 해먹고 그렇게 해먹으면 돼 라고 했더니 야 너 입덧하기 시작하면 너 그거 냄새도 못 맡아 밥 냄새도 못 맡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못 먹으면 어떡해 했는데 아직까지는 김치가 오히려 조금 약간 속 메스껍고 이럴 때 고추장에다 김치 넣고 그냥 참치 같은 거 넣고 그냥 이렇게 참기름에서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약간 속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라서 다행이에요.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속이 약간 니글니글하니까 불닭볶음면 자꾸 이런 거 땡겨요. 아니면 매운 국물 있는 라면 이렇게 약간 좀 살짝 따끈하고 약간 이렇게 매콤한 게 딱 들어가면 속이 이렇게 확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라서 큰일 났어요. 내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데. 고기는 저는 좀 별로 안 땡기는 것 같아요. 고기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이렇게 딱 땡기지가 않아요. 저는 임신 사실 알았을 때 뭔가 느낌이 아들 같았는데 이렇게 땡기는 음식들이 고기 종류가 아닌 거 보니까 딸인가 봐요. 뭐 이게 뭐 안 맞는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뭔가 또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딸일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남편은 아들을 되게 갖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남편은 아들 있으면 너무 잘 할 것 같아요. 둘이. 딸 하나 있는 집으로 커보니까 아들 있는 집들이 아들만 할 수 있는 뭔가 그 영역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든든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뭔가 으쌰으쌰 뭔가 이렇게 딱 끌어가는 약간 그런 게 또 있어서 제일 이상적인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진짜 낳고 싶은데 이게 딸이면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둘째를 정말 열심히 계획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계획으로는 뭐 아기를 아직 분만도 안 해보고 뭐 이래서 모르겠지만 딸이든 아들이든 저는 요번 아기를 분만을 한 다음에 아기를 바로 연년생으로 갖고 싶을 것 같아요. 계획을 남편이랑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사실 아기 낳아보면 분만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할 정도로 그 출산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게 이제 육아의 고통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둘 이상은 낳고 싶어요. 셋이면 더 좋겠지만 지금 제 나이에 너무 무리일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좀 둘, 셋은 돼야 좀 약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딱 내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기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외동으로 커보니까 그래. 너무 좀 크면서는 그게 나 혼자 항상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게 외롭다 뭐한다 라는 거를 몰랐지만 되게 외로운 것 같아요. 외동으로 크는 거는. 어떠한 크면서 지금은 뭐 유튜브니 뭐 인터넷이니 이런저런 정보를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볼 곳이 많지만 그때는 내 주위 선배나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내가 해보지 못한 그 경험을 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힘든 문제들 혹은 뭐 심리적인 문제든 아니면 학교 생활이든 어떠한 뭐 경험이든 간에 내가 너무 궁금하고 어디서 물어보지 못할 그런 것들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혼자 짐처럼 짊어지고 갔던 그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 어렸을 때도 그렇고 10대 때도 그렇고 뭐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요즘은 뭐 챗GPT에 물어보면 모든 거를 다 알려주겠지만 물론 다른 세상에 살겠지만 내 아이는 어쨌든 간에 또 그런 정보들이 주지 못하는 어떤 경험 같은 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도 맨날 친구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일을 하시니까 나랑 막 이렇게 친근하게 막 놀아주고 지금처럼 무슨 뭐 부모가 뭐 놀아주는 시간이 뭐 몇십 분 이상은 뭐 하루에 돼야지 뭐 아기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또래의 어떤 그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바로 둘째를. 딸이더라도 이제. 그래서 요즘에 저희 남편이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일을 하던 것도 이제 남편이 일을 분배해서 하던 걸 남편이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출산은 어느 나라에서 할 것인가 출산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누가 도와주고 할 것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남편이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한번 치러야 할 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것들을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이 스트레스를 요즘 조금 받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해요. 이제 오늘은 초음파 보러 가는 날인데요. 남편이 왜 배가 더 조그매진 것 같냐면서 놀래더라고요. 배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임신했는지 모를 만큼 이렇게 힘주고 다닐 수 있기는 하지만 아기는 지금 되게 블루베리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조그만데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6주 차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팬티선 밑에 여기가 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 팬티 라인 아래 여기가 되게 땅땅합니다. Wow! Where we go now? We go to eat ice cream, Oh, night dating. drink some cocktails, Oh. and then back to home. I go. Where we go? We're going for see our baby first time. Are you ready? Happy? Yeah. Excited? Yeah, I'm so excited. You see? It's a new feeling. Yeah. So let's see that feeling. Yeah. 그래. 가자! 가자. 가자 바다야! 바다야. 비켜. 저는 드디어 초음파를 보러 병원에 왔습니다. 지금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초음파를 보러 왔고 굉장히 떨려요. 아기가 잘 있어줄지 너무너무 떨립니다. This is the gestational sac, and we count it. This is the yolk sac here,
and this is the fetus, from here to here. It corresponds to 6 plus 4 weeks. 6 plus 4 is by days, and 6 plus 4 is by ultrasound. You see here, I counted from here to here. It is 6 millimeters. The most nice part of the examination is this. Congratulations.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Η καρδιά είναι βέβαια. Once more. Okay.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가지고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고기 냄새도 맡기 싫고 생각만 해도 막 손 미식거리고 막 이럴 정도로 고기 종류가 싫었거든요. 닭고기는 그래도 원래 잘 먹는 편이었는데 닭고기도 생각만 해도 고기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고기 생각도 하기 싫다가 제가 하도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얘가 자꾸 임신하신 뭐 임밍아 뭐 브이로그 뭐 임신 초기 뭐 브이로그 막 자꾸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어떤 분과 다른 분들은.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제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찌개 집밥을 이제 가서 먹는데 김치찌개 이렇게 그 돼지고기 삼겹살을 넣은 그 김치찌개를 해주신 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 잠깐만 먹고 싶은 걸까? 기다렸다가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 그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자는 동안 남편이 돼지고기를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살짝 간을 보면서도 혹시 속이 매색매색할까 좀 걱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김치찌개가 좀 칼칼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먹으라고. 다음 주 되면 또 더 심해질 거 아니야. 혹은 며칠 후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조금씩 하루하루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하루 종일 뭔가 우악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만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매슥매슥 하고 올 때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두 번 정도? 그 이외에는 좀 약간 계속 그냥 아주 미미하게 그냥 속 매슥 하는 그런 정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인데 그분도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자막을 달아놓으신 거 보니까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이때가 나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천국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더 심해지겠구나. 아직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을 수 있을 때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많이 먹어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막 계속 누워 계시고 그때가 되면 이제 포토샵이고 뭐고 일도 아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잠이 많아져가지고 거의 하루에 14시간, 16시간은 자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또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기운이 없고 또 졸려가지고 누워있다가 한 1시간 정도 자다가 남편 오면은 또 이제 꼭 얘기하고 이제 포토샵 작업하고 하다가 또 점심 먹고 또 낮잠 한숨 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녁 차리면서 또 이제 포토샵 작업하고 하다가 또 아침 일찍 초저녁을 자거든요. 요즘에 한 9시만 돼도 엄청 졸려요. 9시에 침대에 누워서 조금 깨작깨작 또 검색하고 말하다가 한 10시쯤 자거든요. 그렇게 하고 6시쯤 일어나는데도 아침이 되면 또 졸린 거예요. 하루 종일 잠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잠이 진짜 많아지긴 했어. 김치찌개 맛있겠죠? 아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이 두부는 솔직히 꺼림칙해서 먹기가 싫은데 두부도 먹고 싶어서. 왜냐면 이 두부 여러분 되게 금방 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산지 지금 2달 정도 됐거든요. 아직도 얘가
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날짜가 11월 며칠까지였나? 두부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방부제가 들어갔길래 도대체. 그래서 이 두부는 정말 좀 너무너무 의심스러운 두부인데 그래도 두부 자체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넣은 이 비계가 좀 무서운데 비계 한 입 이렇게 아작하고 으윽하면 어떡하지? 원래 본래 비계 있는 부분은 안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우선 고기 부분은 맛있어요. 비계도 나쁘지 않네요. 옛날에 어렸을 때 비계 부분 먹으니까 딱 엄마가 어렸을 때 해줬었던 그 삼겹살 넣은 비빔 그 김치찌개 생각나죠. 어렸을 때 이렇게 김치찌개 엄마가 해줬었는데 삼겹살 넣어서 딱 그 맛이 나는 것 같아. 이제 슬슬 몸무게를 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몸무게 한번 재보려고요. 어제 병원에서 쟀을 때는 46.5kg 나왔거든요. 지금 아이 공복 아침에는 45.6kg. 여기서 10에서 12kg 찌는 게 정상 범위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만사까지. 그러니까 저는 한 56kg에서 57kg 사이? 56, 7?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초음파 보고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도 하고 진짜 꼼꼼하게 봐주셨어요. 첫 초음파고 하니까 계속 중간중간 막 congratulations 막 너무 축하한다고 임신 축하한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이 선생님은 제가 항상 보던 그 선생님은 아니고 산토리니에 계신 선생님인데 저 보자마자 저의 국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에서 왔냐. 한국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이 섬의 유일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자기가 한국인의 아이를 받았다. 여기서 그 어머님이 가져오셨던 김치의 맛을 자기는 잊지 못하고 무슨 라이스 볼 같은 거 무슨 뭐 주먹밥 같은 거를 뭐 해주셨었나 봐요. 이게 라이스 볼 같은 건데 음식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말 너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자분의 이름도 또 원래 한국인 이름이 조금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그 스펠링을 쓰다 보니까 외국인이 보기에는 뭐가 스펠링이 되게 많고 읽기가 힘들어요. 약간 일본인 이름 같은 거는 진짜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약간 기억에 딱 남는데 우리나라는 받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진짜 이렇게 받침 없이 딱딱 떨어지는 이름이 아닌 이상 조금 기억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도 이름 항상 물어봐서 이렇게 김자경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멈칫하면서 제가 스펠링 써드릴게 하고 저도 제 이름을 항상 이렇게 제가 직접 적거든요. 병원 같은 데 갈 때.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랬었고 그분들한테 맡기면은 뭐 희한한 이름으로 써놓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이렇게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어제 의사 선생님이랑 되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아기를 처음으로 잘 보고 왔어요. 근데 되게 아쉬운 거는 여기는 한국처럼 이렇게 필름지로 된 그 초음파 그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A4 용지 같은 데다 그냥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좀 이렇게 보관하고 뭐 나중에 이제 임신 사진 같은 거 찍고 할 때 이렇게 사진 들고 찍을 그럴 계산이 있었는데 이렇게 A4 용지로 주셔가지고 그것도 또 이렇게 또 접어서 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첫 그건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점은.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다시 보면 된다고 하셨고 어제 뭐 면봉 같은 걸로 긁어내시고 현미경 같은 걸로 해서 카메라로 보여주셨는데 제 안을 그렇게 본 거는 제가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자궁 그 질경 이렇게 늘 때부터 너무 아프기도 했고 제가 요즘에 살짝 출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혈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면봉으로 살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출혈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약간 살짝 긁어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또 검사를 한다고 면봉 같은 거를 자궁 되게 입구 같은 건가 봐요. 그게 이게 무슨 점같이 뭐가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고기 안에다 이렇게 쑤셔 넣는데 막 그게 보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생살같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뭐 어디가 긁히거나 뭐 살이 오픈이 됐어요. 근데 거기를 면봉으로 이렇게 긁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제가 제 눈으로 제 밑에를 보면서 그걸 보니까 너무 막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보셔도 돼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저의 자궁 질과 자궁 안을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어. 어쨌든 그 샘플을 이렇게 해서 자궁 뭐 경부암 검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검사랑 뭐 이런저런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약간 샘플지 같은 걸 면봉에 이제 저의 안에 그 세포가 묻은 그 면봉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남편이 오늘 가면서 가지고 갔는데 특정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이제 맡겨놓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고요. 아무래도 제 주치의는 아니시기 때문에 이산토리니 선생님이 심장 소리 들은 그 영상이랑 그다음에 프린트 해주셨던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메일로. 저의 그 아테네에 계신 스파키안디스라는 선생님한테 보내드렸고 아마 전화가 오늘 올 거예요. 그때 무슨 검사를 해라 혹은 뭐 결과가 이러하니 뭐 몇 주 뒤에 뭐 보러 가라 이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제 보셨던 선생님은 2주 뒤에 오라고 하셨고 아기 심장 소리도 건강하고 딱 제 주수에 맞게 잘 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몸무게가 어제 쟀을 때는 46.5kg가 나왔거든요. 제가 살이 계속 결혼하고 나서 안 빠져서 45, 6kg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었어요. 많이 나갔는데 47kg 막 이렇게. 그리스인 기준에서 말씀을 해주시며 너무 말랐다. 진짜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인의 어떤 기준과 저의 키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드디어 아침 식사. 여러분, 저 피부가 뭐가 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엄청 광채가 나고 엄청 피부가 좋아졌어요, 진짜. 그래서 안색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오히려 되게 많이 탔거든요. 촬영하고 또 시간 될 때 요즘 비타민 D를 이제 임산부가 일정량 이상 있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날 때 빛이 가서 햇빛도 많이 쬐고 했거든요. 근데도 안색이 이렇게 약간 맑고 피부가 뭔가 광채 피부처럼 이렇게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이거 보세요. 요즘에 약간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힘이 든 게 뭐가 힘이 드냐면 뭔가 좀 몸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한숨을 한 번 쉬면 뭔가 몸을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다가 이렇게 훅 빠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몸이 뭔가 등 부분이 갈비뼈 있는 데가 이렇게 훅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한숨 쉬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 무서워서 배 쪽을 이렇게 너무 쭉 펴는 스트레칭을 하면 안 좋다고 어딘가에서 봤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좀 배 쪽 이렇게 기지개도 무서워서 좀 못 피겠는 거예요. 요즘에 좀 몸이 약간 뻐근한 상태인데 임산부 요가나 임산부 발레 같은 거 잘 찾아서 스트레칭도 좀 열심히 매일매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출산할 때도 임산부 요가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대요.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도 코어 근육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배가 많이 나오고 좀 이렇게 배 무게가 조금 이렇게 무거워지면은 좀 허리 통증이 진짜 걱정이 되거든요. 허리 측만증도 있고 약간 허리가 약간 후굴처럼 약간 이렇게 오리공댕이처럼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디스크가 이렇게 공간이 늘상 좁아 있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더 눌리면 디스크가 또 올까봐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칭 진짜 열심히 하고 코어 근육을 열심히 안전하게 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조금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요번에 한국 갔었을 때 이 AGR 이 4종을 다 사왔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무슨 아이 뭐 그건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요 4종이 전부일 때라서 요거를 이렇게 사왔는데 이제 한 1년 가까이 얘네를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이제 넣어두려고요. 솔직히 얘네 진짜 되게 잘 사용하고 저는 효과 진짜 많이 봤어요. 물론 한국에서 시술을 진짜 뭐 100만원어치를 이것저것 받아오기도 해서 피부가 지금 이때쯤 이제 확 탄력이 올라올 때가 뭐 되기도 했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디바이스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과를 얘네 다 전부 다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너무 지금 사용을 못한다는 거에 너무 아쉬움이 큰데, 그래도 아기가 더 소중하니까 제 피부는 잠시 잘 이렇게 놓아두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잘 넣어두려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는 쿠션 다리 사이에 끼고 자요. 오늘은 아직도 6주차입니다. 6주 3일차 되는 날인데요. 제가 보통 뭐 5주 막 이때도 가슴이 너무 부풀어서 아파요 막 이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어제부터 살짝 가슴이 붓는 느낌이 딱 나더니 오늘은 정말 가슴이 엄청 땡땡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슴이 되게 부어서 조금 아픈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 가슴이 좀 많이 부은 느낌? 그래서 좀 땡땡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 한 최근 4, 5일 정도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배가 이렇게 조금씩 커지면서 아들인가 싶은 거예요. 아들이면 이 배 옆쪽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면서요. 아니 이제 6주밖에 안 됐는데 배 옆쪽이 커지는지 이렇게 만져봐도 배 그 옆구리 있는 쪽 있잖아요. 그 갈비뼈 있는 옆구리 말고 그 배에 붙어있는 배 사이드 쪽 이렇게 커지면서 옆으로 자면 걔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직 배가 정말 요만하고 아기 크기는 지금 보니까 블루베리 크기만 하다고 여기 이렇게 어플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아기가 그렇게 조그맣고 배가 아직 이 정도 사이즈인데도 옆으로 자는 게 이렇게 불편하면 나중에 배가 더 커지면 어떻게 잘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자는데 옆으로 자는 게 너무 배가 이렇게 막 불편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똑바로 자는 것도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중간중간 자세를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배 옆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보면서 진짜 아들인가 싶은 거예요. 어제 그 꿈꿨던 게 성별이 수컷 벵갈 고양이 꿈이 아들인 거를 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입맛은 계속 없습니다. 뭐가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배고프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뭘 먹지 하는 그런 고민이 계속 들고, 그리고 오히려 양은 더 많이 못 먹겠어요. 새끼를 꼬박 챙겨 먹고 뭐 과일이나 어떤 간식을 계속 뭔가 조금씩 먹는 그런 느낌이지 뭔가 한 끼를 먹을 때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만큼.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계속 뭐가 먹고 싶은 느낌이 안 들고 뭘 먹지 하는데 좀 약간 얼큰한 게 땡겨서 이렇게 그냥 쌀국수에다가 국시장국 해가지고 새우 하나 넣고 청양고추 이렇게 조금 넣어가지고 좀 매운 고추 넣어서 좀 칼칼하게 국물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엄청 맛있진 않네요, 생각보다. 아시아마켓에서 메밀국수 삶아서 쯔유 넣고 참기름 넣고 뭐 또 매운 고추 썰어서 먹으면은 그거 되게 별미처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맛 없고 그럴 때 그렇게 매콤하고 좀 개운한 거 이렇게 먹고 싶을 때 그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메밀국수 한 4개 쯔유도 주문했고, 진짜 어제 불닭볶음면 하나 끓여 먹고 조금 살만했거든요. 그거 먹으니까 진짜 한 몇 시간 동안은 그래도 속 니글니글한 게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면도 주문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한 그 라면을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빔면도 한 10개 주문해놨고, 비빔면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집 청소 좀 조금 하려고요. 계속 피가 조금 비쳐가지고 걱정했는데 오늘은 아침에 보니까 피 비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안 청소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집안을 너무 방치해뒀어요, 진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몸이 아픈 건 아니었고 그냥 몸을 계속 눕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라는 핑계를 대고 집 청소를 진짜 보이는 데만 깨작깨작 했거든요. 그래서 집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집 청소 좀 조금 하고, 그리고 포토샵 작업도 빨리 오늘까지 보내야 되는 그 팀들이 몇 팀이 있어서 그것도 빨리 해놓고 그러고 쉬려고 합니다.